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회계공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교육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공시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어떻게 회계를 공시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란 노동조합과 그 산하 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그 산하 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 구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의 결산 결과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계공시 대상은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모든 노동조합과 그 산하 조직입니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단위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단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 외에 지역, 업종, 산업별 노동조합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하조직은 지부, 지회, 분회와 같은 노동조합의 규약상 내부 조직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조직 형태는 계층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산하조직이 단위 노동조합 안에 조직되고 단위 노동조합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맹하고 다시 산업별 연합단체는 총연합단체에 가맹합니다. 다음은 회계공시 방법입니다. 공시 내용은 직전 연도 결산 결과로 2025년도 회계공시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됩니다. 공시 내용에는 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회계연도의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28일에 끝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결산 결과를 2025년에 공시하면 됩니다. 공시 방법은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해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공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의 구체적 이용 방법은 뒤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공시 혜택입니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그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상급단체의 의미가 조금 복잡한데 단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단위 노동조합이 될 수 있고 산하조직도 다른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 노동조합인 A 산업별 노동조합이 B 지부를 두고 그 아래 C기업 지회를 두는 경우
C의 상급단체는 A와 B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그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의 단위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 모두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나 산업별 연합단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공시를 해야 하지만 단위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0인 미만이면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비 세액공제의 요건을 정한 것은 결산 결과 공시를 전제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상급단체의 경우 가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합비 세제 혜택 부여를 위한 회계공시의 범위가 약간 복잡한데요. 다음 슬라이드의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500명인 A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10,000명인 갑 총연합단체에 가맹하였고 A가 산하조직으로 1,000명 규모의 B 지부와 500명 규모의 C 지부를 둔 경우입니다. B의 조합원이 2024년에 납부한 조합비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조합원 수 1000인 이상의 산하조직인 B가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B의 상급단체는 A와 갑이 있는데요. A는 조합원 수 1000인 이상의 단위 노동조합이므로 공시를 해야 하고 갑은 총연합단체이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공시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갑, A, B가 모두 공시해야 B의 조합원에게 조합비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반면 C는 1000인 미만의 산하조직이므로 C의 조합원이 2024년에 납부한 조합비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려면 C 자체는 공시할 필요가 없고 갑과 A만 공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시는 간단합니다. 상급단체가 없는 D나 E 노동조합의 경우인데요. D는 조합원 수가 1000인 이상이므로 D가 공시해야 D의 조합원에게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E는 조합원 수가 1000인 미만이므로 이의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이의 조합원에게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